그날 사무실 복도가 조용했다. 18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도착해 커피를 타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상사가 내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보서를 던지듯 내민 순간 그의 눈빛에 스치던 그 냉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단순 비즈니스야. 지훈 씨, 회사 정책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시작이었다. 나는 리지훈, 42세. 서울 강남의 대기업 한성그룹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18년 전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이래로 밤낮 없이 일했다.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보너스였다. 내 인생은 회사였다. 아니, 회사와 내 가족이 전부였다. 아내 혜진과 딸 수연, 그 작은 행복이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나는 멍하니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어지럽게 빛났다. 한성그룹 로고가 새겨진 빌딩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혜진이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그냥 안아주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상사가 나를 해고한 걸까? 단순 비즈니스. 그건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옛 동료의 전화를 받았다. 지훈 형, 진짜야? 갑자기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나이 탓인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18년 동안 내가 쏟아부은 아이디어, 프로젝트, 그 모든 게 왜? 상사인 박 대표, 그 인간은 5년 전부터 나를 이상하게 봤다. 아니, 정확히는 혜진을. 혜진과 박 대표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3년 전 회사 행사에서였다. 혜진이 우리 팀의 가족 동반 파티에 왔고 박 대표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부인분이시죠?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칭찬은 과도했다. 혜진은 불편해했지만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상사니까. 하지만 그 후로 박 대표의 시선이 변했다. 회의 중에 나를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내 앞으로 미루는 시기였다. 그리고 최근 대형 계약서가 사라진 사건. 내가 책임졌다. 왜? 박 대표가 내가 처리해라고 지시했으니까? 그 계약서는 한성그룹의 생명줄이었다. 500억 원 규모의 해외 딜 누군가 유출시켰고 그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나는 그 책임을 떠안았다. 왜 나일까? 박 대표가 내가 오래됐으니까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야 라고 속삭였기 때문이다. 나는 믿었다. 충성심. 그게 내 인생이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박 대표가 계약서를 유출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컸다. 왜? 그는 최근에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벤츠를 바꾸고 제주도 별장을 샀다. 출처는 회사 돈.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이메일을 뒤졌다. 3년 전 박 대표가 보낸 메일. 지훈아,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 혜진 씨 일도 잊지 마. 혜진 일. 그게 무슨 소리일까? 혜진은 회사와 무관했다. 그녀는 단순한 주부, 수연을 키우며 나를 기다리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 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충격이었다. 계약서 초안. 그리고 혜진의 사진. 누가 찍은 건지 모를 그녀의 일상 사진.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혜진에게 물었다. 박 대표랑 아는 사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8년의 충성, 그 끝이 배신이라니.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치리라.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다. 이는 나의 삶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다. 며칠 후, 나는 옛 동료 민수를 만났다. 강남의 작은 포차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박 대표가 이상해. 최근에 회사 돈으로 뭔가 했대. 그런데 형이 왜? 민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계약서 유출, 그게 키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수근거렸다. 민수는 박 대표의 비서를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만나봐. 그녀가 뭔가 알 거야. 유나를 만난 건 다음 주였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쥐었다. 지훈 씨, 조심하세요. 박 대표는 위험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뜻이야? 유나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3년 전 혜진 씨가 회사 행사에서 박 대표가 강제로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강제. 혜진이.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설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가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만 박 대표가 협박했어요. 당신 직장 잃을 거라고. 세상이 무너졌다. 혜진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다. 그녀는 나를 지키려 했던 거다. 18년의 결혼 생활, 그 안에 숨겨진 고통. 나는 유나에게 물었다. 증거는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녹음이 있어요. 박 대표가 저한테도 원하는 그 USB를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혜진은 없었다. 수연만 방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가 나가셨어.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박 대표의 배신, 혜진의 침묵, 내 해고. 이는 복수였다. 그의 복수. 나는 수연을 안고 울었다. 아빠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박 대표, 내 놈을 무너뜨리리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수연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만졌다. 아빠, 엄마 언제 와?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적셨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데려올게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혜진은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아니, 박 대표의 소나기에 있을지도.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대표의. 유나야, 이건 우리 비밀. 지훈이한테 말하면 후회할 거야. 녹음은 끔찍했다. 혜진의 울음소리, 박 대표의 웃음. 3년 전 그날 행사 후 호텔에서 일어난 일, 혜진이 술에 취해 있었고 박 대표가 이용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그는 회사에서 내 남편 일자리, 내 가족 미래라고 협박했다. 혜진은 침묵했다. 나를 위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는 계약서 유출의 희생양이 됐다. 박 대표는 모든 걸 계획했다. 나를 해고해 입을 막고 혜진을 영원히 소유하려 한 거다. 분노가 나를 삼켰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한성그룹 빌딩이 우뚝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안에 박 대표가 있을 터, 그의 사무실, 호화로운 가죽 소파와 위스키 병. 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보안이 엄중했지만 옛 직원 배지로 로비를 통과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두드렸다. 박 대표님, 지훈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다. 놀란 표정, 곧 냉소로 바뀌었다. 아직도 안 갔어? 집에 가서 쉬어.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혜진 씨 어디 있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들어봐요. 당신의 비즈니스. 그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지훈아, 내가 뭘 안다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내가 18년 버틴 것도 운이었어.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눈빛에 과거가 스쳤다. 박 대표는 10년 전부터 나를 이용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 승진하고 나를 팀장으로 묶어두며. 하지만 혜진 사건이 화근이었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박 대표의 과거, 나는 알았다. 그의 첫사랑이 혜진의 언니였다. 20년 전 자살한 여자. 혜진을 보며 그 언니를 떠올린 거다. 내 부인은 내 거야. 영원히. 나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경찰에 갈 거야. 그는 웃었다. 증거. 그 USB. 내가 만든 거지? 유나는 내 사람이야. 왜 충격이었다. 유나의 배신. 아니,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박 대표는 계속했다. 지훈아, 내 딸 수연. 귀엽지? 회사 유치원에 보낼 생각이었지? 내가 없애기 쉽다. 위협. 명백한.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으로 돌아가 수연을 재웠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 김 변호사. 이건 성추행과 협박, 횡령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USB는 좋지만 더 필요해요. 나는 민수를 통해 회사 내부 자료를 모았다. 박 대표의 은행 거래 내역, 제주 별장 구매 기록. 모두 회사 돈. 한 달이 흘렀다. 혜진은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지훈아. 수연 잘 부탁해. 그녀는 사라졌다. 박 대표의 지실터, 나는 잠들지 못했다. 꿈에서 혜진의 울음이 들렸다. 왜 나한테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형, 박 대표가 해외 출장 갔대. 나로 기회였다. 나는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옛 동료의 도움으로. 파일을 뒤지다 충격적인 문서를 찾았다. 박 대표의 메모. 지훈 제거 계획, 계약 유출 프레임, 혜진 유인, 그리고 더 끔찍한 것 혜진 언니 자살 원인, 나, 그의 첫사랑, 혜진의 언니. 박 대표가 배신해 자살로 이끌었다. 그는 혜진을 통해 속죄하려 했나? 아니, 소유하려 한 거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단순한 고소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파괴할 거다. 먼저, 언론. 익명으로 팁을 날렸다. 한성그룹 임원 성추행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주가가 흔들렸다. 박 대표는 라에서 급히 귀국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박 대표님, 혜진 씨는 어디 있나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혜진의 필체. 지훈아, 나 살아있어? 박 대표가 날 제주로 데려갔어. 도와줘. 좌표가 적혀 있었다. 나는 바로 비행기를 탔다. 제주공항, 렌터카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다. 밤바다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이 묶여 있었다. 지훈아, 그녀의 외침에 나는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닫혔다. 박 대표의 목소리. 어서 와, 지훈아. 파티 시작이야. 그는 총을 들고 있었다. 아니, 장난감. 아니, 진짜였다. 이제 선택해. 내 목숨, 아니면 혜진의. 제주 별장의 공기가 무거웠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안은 정적뿐. 박 대표의 총구가 혜진의 머리에 닿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지훈아,
도망쳐.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총 내려놔. 이건 끝났어. 그는 웃었다. 끝. 아직 시작이야. 내가 18년 동안 날 도왔잖아.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도왔다. 18년 전 입사 첫날. 박 대표는 신입 나를 챙겨줬다. 지훈아,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충성해야 해. 나는 따랐다. 그의 지시대로 일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조종이었다. 혜진 사건도. 내가 혜진을 데려왔어. 행사에. 내가 계획한 거지. 그의 고백에 혜진이 울부짖었다. 왜 나를? 박 대표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내 언니 때문이야. 그녀가 날 버렸어. 자살. 그건 그녀의 선택.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 거야. 그는 혜진의 뺨을 쓰다듬었다. 역겨웠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경찰이 올 거야. 내가 불렀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요했다. 총을 잠시 내렸다. 그 틈에 나는 달려들었다. 우리는 싸웠다. 그의 팔을 꺾으려 했지만 그는 강했다. 50대지만 체육관에서 단련된 몸. 혜진이 끈을 풀고 나를 도왔다.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다리를 가격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는 함께 그를 제압했다. 밧줄로 묶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경찰서로 끌려간 박 대표.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냉소. 지훈아, 이건 끝나지 않아. 내 인생, 내가 망친 거 알지? 귀경 후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은 난리였다. 한성그룹 임원, 직원 안의 추행 및 횡령.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18년 동안 그는 나를 이용했습니다.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혜진도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재판장은 엄중 처벌을 선고했다. 징역 10년.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혜진과 나는 상처뿐이었다. 수연은 트라우마로 학교를 못 갔다. 아빠, 나쁜 아저씨 또 올까? 나는 안아주며 울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박 대표의 말이 떠올랐다. 끝나지 않아.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훈아, 내 비밀도 알지? 계약서 유출, 내가 도왔어. 충격. 나는 도왔나? 3년 전 박 대표가 이 파일 좀 봐봐 라고 보냈고 나는 무심코 확인했다. 그게 유출의 시작. 아니, 그는 날 프레임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혜진이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겼다. 아무것도 아냐. 시간이 흘렀다. 한성그룹은 나를 복직시켰다. 영웅처럼.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박 대표의 잔당들. 그들은 나를 노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밀치기, 커피의 독. 소문이 돌았다. 지훈이 진짜 범인일지도. 나는 고립됐다. 민수조차 멀어졌다. 형, 조심해. 박 대표 편들던 사람들이. 나는 다시 조사했다. 박 대표의 노트북, 압수된 것, 변호사를 통해봤다. 거기 내 이름. 지훈, 유용한 바보. 그리고 더 큰 비밀. 한성그룹의 뇌물 스캔들. 정치인과의 거래? 박 대표는 그걸 숨기기 위해 계약 유출을 꾸몄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하지만 트위스트. 혜진의 언니 자살, 그 뒤에 한성그룹이 있었다. 회사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오염, 그녀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 박 대표는 그걸 은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내 18년 회사의 일부였다. 나는 그 뇌물을 알았다. 아니,
모른 척했다. 야근 중 본 문서들. 이건 무시해 박 대표의 지시. 나는 따랐다. 충성심. 이제 그게 나를 먹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내부 고발자 됐다. 익명으로 자료를 터뜨렸다. 한성그룹 뇌물 의혹. 검찰이 움직였다. 회사 CEO가 사임했다. 나는 인터뷰를 받았다. 이건 정의예요. 제 가족을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맞나? 18년 동료들, 그들의 생계. 혜진이 말했다. 지훈아, 그만해. 우리만 살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박 대표의 재판 중 그는 증언했다. 지훈이 공모자야. 그가 유출도 왔어. 배심원들이 나를 봤다. 의심의 눈빛. 나는 반박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씨앗은 싹 텄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은 갇혀 있었다. 혜진과 수연과 함께 제주로 피신했다. 바다를 보며 산다는 꿈, 이제 현실이 됐다. 작은 펜션에서 지냈다. 아침에 수연과 모래성을 쌓고 혜진과 손잡고 걸었다. 이게 행복이야. 혜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박 대표의 웃음, 총구의 차가움. 한성그룹은 무너지지 않았다. 새 CEO가 등장해 스캔들을 무마했다. 뇌물 의혹은 조회로 끝났다. 나. 영웅에서 배신자로. 동료들의 메시지, 형, 왜 우리한테 한 거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나? 아니, 쓰디썼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전화. 지훈 씨, 맞나요? 진실 알려줄게. 목소리는 낯익었다. 유나. 그녀는 도망쳤다고 들었다. 서울 근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박 대표가 날 죽이려 했어요? 당신 덕에 살아. 그녀가 내민 파일. 이거 봐요. 당신의 비밀. 파일엔 내 서명. 10년 전 뇌물거래 문서. 이건 유나는 말했다. 당신이 알았어요. 박 대표가 시켰지만 당신이 실행했죠. 기억났다. 그날 술김에 충성지라는 이름으로 나는 무너졌다. 왜 이제야? 그녀는 울었다. 나도 피해자예요. 박 대표의 장기말. 나는 혜진에게 털어놨다. 미안해. 내가 회사 범죄에 가담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왜 말 안 했어? 우리 함께였잖아. 갈등? 나는 악인이었나? 박 대표를 증오하며 나 자신도 증오하게 됐다. 복수의 클라이맥스. 나는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한성그룹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플래시가 터졌다. 18년 동안 저는 맹목적 충성으로 범죄를 도왔습니다. 박 대표는 악마지만 저도 공범입니다. 이 충격. 혜진은 무대 뒤에서 나를 봤다. 자랑스러운 눈빛. 아니, 슬픔. 회사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재판 두 번째. 이번엔 내가 피고. 변호사는 말했다. 자수해요. 감형될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 괜찮다. 수연을 위해. 박 대표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면회왔다. 잘했어, 지훈아. 이제 같아. 그의 미소에 나는 웃었다. 내 덕이야. 내가 날 깨웠어. 우리는 적이면서 거울이었다. 배신의 거울. 혜진은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못한 수연 데리고 갈게. 나는 울었다. 미안해. 그녀는 떠났다. 제주 펜션,
이제 텅 비었다. 감옥 생활은 고요했다. 서울 교도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 3년형 자수로 줄었다. 매일 책을 읽었다. 한국 소설,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 올드보이처럼. 나도 그랬다. 복수로 모든 걸 잃었다. 동료 수감자들과 이야기했다. 그들, 나처럼 회사에 속았다. 형, 왜 그랬어요? 나는 대답했다. 사랑 때문이야. 가족을 지키려 하지만 진실은? 권력. 그 맛에 중독됐다. 면회날, 수연이 왔다. 아빠, 엄마가. 새 남자 있어? 8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 혜진의 행복, 내가 빼앗았다. 출소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팅. 옛 동료들이 연락 왔다. 지훈 씨,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 한성그룹은 개혁됐다. 새 CEO, 깨끗한 이미지. 하지만 트위스트. 혜진의 전화. 지훈아, 수연이, 아프대. 암, 충격.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연의 작은 몸, 기계에 둘러싸여. 아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이 울었다. 박 대표가. 회사 프로젝트로 인한 오염 때문이야. 환경 피해. 연결됐다. 혜진 언니 자살, 수연의 병, 한성그룹의 죄은하는 다시 일어났다. 이번엔 회사 전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 피해자 모집. 수십 명 모였다. 우린 희생양, 재판 3번째. 이번엔 승리. 배상금, 개혁 명령. 박 대표는 출소 후 자살했다. 편지, 지훈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도 자유야. 그의 죽음에 나는 슬펐다. 적의 죽음, 빈맛. 혜진이 돌아왔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재결합. 수연의 치료비로 배상금 썼다. 그녀는 나았다. 하지만 논쟁. 나는 영웅인가? 범죄자. 복수는 정의인가? 파괴인가? 사람들 논한다. 나도 모른다. 1년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한강뷰. 수연이 웃으며 뛰놀았다. 아빠, 오늘 피크닉. 혜진의 미소가 밝았다. 고마워, 지훈아. 나는 책을 썼다. 제목, 18년의 배신.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해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 하지만 비용이 컸지. 박 대표의 유령은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 꿈에 나온다. 단순 비즈니스야. 웃으며. 결말은 행복. 하지만 어둠 속에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사람들은 논쟁한다. 내가 옳았나? 박 대표가 피해자였나? 혜진의 침묵이 배신인가? 수연의 병이 카어머. 나는 모른다. 다만 산다.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